이제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노란 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노란 꽃은 이 산수유 나무 자체가 상당히 꽃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봐도 알겠지만 지금 노란색 뭐 천지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꽃의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 꽃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싹을 틔우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나무든지 간에 결국엔 추운 겨울을 다 보내잖아요. 앙상한 가지만 드러나는 추운 겨울이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 역경을 다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봄이 되거든 아니면 여름이 되거든 어쨌든 싹을 틔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 꽃이라는 결과물을 갖다 만들어냅니다. 산수유 나무는 꽃잎의 색깔이 노랗습니다. 일단은 그 산수유 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시가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예요. 상당히 유명하죠. 거기서 뭐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산수유 열매 자체는 빨간색이지만 이 노란 꽃이라는 결과물에서 알 수 있듯이 꽃잎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네, 어쨌든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상황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요게 진짜 참신한 표현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꽃이라는 결과물이 노란데, 근데 산수유 나무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 있는데, 또 다른 결과물, 어쨌든 일궈낸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늘인데, 그늘 또한 노랗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식물이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예찬적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름답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지금 이 시에서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늘이에요. 그늘. 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포인트는 그늘에 있다는 걸 좀 잘 염두에 두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늘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늘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생명들의 휴식을 허락하는 미덕,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를 상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시는요, 문태준 시는요, 기가 막힌 게 어쨌든 그 노란 꽃이 터진 것이 어떤 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꽃 그늘을 산수유 나무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그늘이 또 하나의 어떤 꽃으로 보는 거예요. 땅 위에 핀 또 하나의 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잠깐 그림을 그렸는데 보세요. 자, 지금 이 내용의 전체는 이렇습니다. 나무 그늘을 보고 이 나무를 본받아봐라 라고 시적 화자가, 그럼 얘가 시적 화자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시적 화자가 어쨌든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좁아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무를 본받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이 위에 노란색으로 스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노란색은 어쨌든 그 산수유 꽃이라고 한다면 그 꽃이 이 땅에도 피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하나의 어떤 큰 꽃으로서 땅에도 피었다라는 어떤 그 봄의 또 다른 어떤 결과물로 지금 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산수유 나무는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옥말려든다는 게 뭐냐면 좀 약간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산수유 나무는 상당히 풍성하게 그늘을 갖다 만들어주고 있지만 사람은 심리적 여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 여유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수유 나무의 풍성한 그늘과 대비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는 것은 어쨌든 나무를 보고
깨달아라. 나무 좀 본받아라. 라고 지금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냥 쉽사리 얻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무가 지금 그늘을 갖다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어떤 그런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늘이라는 걸 만드는 게. 그죠? 그 다음에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그늘 또한 나무에게 있어서는 한 해 농사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 어쨌든 이 말인즉슨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농사와 같이 땀 흘려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라는 거잖아요. 이 농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명을 키우고 베푸는 일이잖아요. 그쵸?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게 나무는 그늘을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얘기로 따지자면 나무가 있고 그것을 인해서 뭐 어쨌든 햇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음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겠지만 시 속에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농사처럼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가 농사를 지어서 그늘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여기엔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여기엔 의인화 표현이 등장한 거죠. 그죠? 마치 나무가 농사를 갖다 짓는 것처럼 의인화된 표현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나무가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나무가 노란색 꽃을 막 피워내면은 우리가 쳐다봤을 때 어쨌든 하늘 위에 꽃을 수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화려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늘이 땅에서 쫙 넓어지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고 아주 편안한 느낌의 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계속 지금 의인화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끌어모으면 뭘 끌어모은다는 얘기일까요? 뭘 끌어모으면 당연히 그늘이겠죠. 그늘. 그래서 여기다 그늘이라 써볼게요. 그늘을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노란 좁쌀 5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만큼의 어떤 농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밀함. 밀도가 아주 높은, 무게감이 있는, 그래서 산수유 나무의 그늘의 밀도를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산수유 나무, 그렇게 쓰세요. 밑에다가 산수유 나무 그늘의 밀도를 표현함이라고 쓰시면 돼요.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산수유 나무의 농사인데, 이거를 특히 이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로 집중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걸 선생님이 표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보시면 일단 산수유 나무의 그늘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산수유 나무의 그늘은 산수유 나무가 농사의 주체인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이 핀 만큼 땅에서 넓어집니다. 그늘이요. 꽃이 활짝 많이 피면 필수록 그만큼 그늘의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베푸는 미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이것과는 서로 상반이 되게 사람들이 농사의 주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이 좁아진다는 것은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거든. 그래서 말려들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하고 메말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 그 덕을 갖지 못하는 게 서로 대립적이다. 상반된다.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결국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인색한 우리의 현실을 산수유 나무와 대비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뭘 통해서? 산수유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무를 본받아 봐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시적 화자예요. 얘가 시적 화자. 이고 그 다른 이 메시지를 들어라. 어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진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나무에 요 그림자와 같은 어떤 배려를 갖다가 본받아 봐라 라는 얘기죠. 자, 밖에서 애기가 울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배려, 이게 그 큰 나무가 커지고 나무의 잎이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그늘도 넓어지고, 이것은 어떤 나무의 어떤 배려인데, 이 나무의 그늘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1년 농사처럼, 자식 농사처럼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일궈낸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유, 마음의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의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본받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그 나무, 산수유 나무를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 정리 넘어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정리 보시면,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뭐 상징적, 자연적이다, 뭐 뻔한 얘기죠.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그다음에 특징, 자연물을 바라보면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참신합니다. 그 다음에 우직하고 섬세한 눈으로 사물에 담긴 선정성을 발견한다. 산수유 나무의 풍성한 그늘과 인간의 좁아지는 마음의 그늘을 대비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눈에 띄어요. 대비. 산수유 나무와 인간의 대비. 이걸 통해서 그 배려를 본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몇 가지만 추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이 시에서는요, 이 시에 등장하는 주요 시어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꽃이라든지 그늘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다가 좀 이걸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작품 전체가 어떤 심상이 주로 사용되는지 잘 보세요. 힌트는 노란색입니다. 어떤 심상이 많이 사용되는지. 그 지배적 이미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꾸로 수업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